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어요. 우리는 가나에서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을 받았지만 이것을 변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거거든요. 사인 A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R분의 A로 바꿀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었죠. 그리고 가식에 있는 이 부분 B 플러스 C라는 각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게 파이 빼기 A라는 걸 알죠. 그래서 파이 빼기 A라는 사인 파이 빼기 2로 바꿔주고 사인 파이 빼기 2를 바꿔주면 사인 A예요. 왜 사인 파이 빼기 A가 사인 A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요 각에서 요게 분수일 때 파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이거나 2분의 5거나 분모가 2인 분수일 때 이 사인 값을 바꿀 때는 코사인 값으로 바뀌었었죠.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었고 앞에 코사인 앞에 있는 부호를 결정해 주는 건 뭐였냐면 사인이 파이만큼 갔다가 A만큼 뺐어. 파이만큼 갔다가 A만큼 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인 1/4분면이니까 앞에 플러스가 붙었었던 거거든요. 사인 값이 플러스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 앞에 파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가 정수죠. 1, 2, 3, 4, 5 이런 정수가 앞에 곱해져 있으면 사인 값은 그대로 사인 값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만큼 갔다가 A만큼 뺐어요. 여기는 제2사분면이니까 여기에서 사인 값이 플러스겠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 A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값을 바꿔줬어요. 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인 법칙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모든 변에 2R을 곱해줘서 우리가 분모를 없애줘야겠죠. 모든 변에 2R을 곱하면 A는 C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나 조건을 볼게요. 우선 A는 C라는 걸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A, B, C가 어떤 삼각형인지 보고 있잖아요. 변 A랑 변 C가 같다는 거는 A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조건을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봐봅시다. 나는 사인 B 분의 사인 A가 코사인 C라는 조건을 받았어요. 코사인 C라는 건 어떻게 변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거든요.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인 거를 배웠었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나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사인 B랑 사인 A는 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이 들어있는 식으로 바꿔줬고요. 여기 코사인 C라는 값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바꿔주고 이것을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줬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요 식을 봤을 때 분모끼리 나눠줄까요? 우리가 분자랑 분모에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그 분수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분자랑 요 분모에 똑같이 2R을 곱해줄게요. 그럼 2R이라는 분모가 각각 사라지겠죠? 이렇게 곱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R이 지워졌으니까 이건 B분의 A라는 분수가 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랑 이 분수에 똑같이 B를 곱해줄까요? 양변에 B를 곱해줄까요? 등호로 이어져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 등식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양변에 B를 곱해주면 양변의 분모에서 B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 EA라는 걸 이 분수에서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좌변 우변에 EA라는 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2A제곱이 되고 우변은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B만 여기에 두고 A 제곱을 여기로 이항하고 마이너스 C제곱을 여기로 이항하면 이런 수가 나와요. 이런 식이 나와요.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B제곱이다 라는 식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피타고라스 법칙이죠. 그래서 이것은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을 나타내는 거고 우리가 근데 앞에 가조건도 있었죠. 가조건에서 얻었던 거는 A랑 C가 같다는 조건을 얻었어요. 그래서 A랑 C가 같은데 B가 90도인 삼각형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주면 답은 B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뭐냐?
직각이면서 이등변이기도 한 삼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조건을 합쳐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있어요. 그리고 부채꼴에서 3분 5A를 이렇게 내분했고 3분 5B도 이렇게 내분했다고 하는데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주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우선 문제를 끝까지 읽는 이유는 뭐를 구해야 될지를 마지막에 보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호 AB의 길이였거든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할까요? 앞에서 삼각함수 초반 단원에서 배웠던 건데 호도법을 할 때 배웠던 건데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거든요. L은 알파이다, R세타다 라는 건데요. R은 반지름, 부채꼴의 반지름, 그러니까 요 길이가 R인 거고 세타는 중심각,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하거든요. 요 3파이가 여기에서는 세타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라는 건 요 동그란 부분이 호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동그란 부분이 호의 길이고, 그래서 호의 길이를 알려면 우리가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중심각도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서 지금 중심각 같은 경우는 주어진 상태죠. 3파이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지름만 알면 되는 상태야.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은 게 선분 OA랑 선분 OB가 내분된 점들을 줬단 말이에요. P랑 Q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분을 적용을 해서 적어줄 건데 R을 3대1로 내분한다는 건 내분하면 하나는 4분의 3R이 되고 요 1부분은 4분의 1R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분모가 4가 됐냐면 우리가 3대1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4로 본 계산이죠. 3대1이라고 나누는 게 보통 우리가 이 막대기를 3대1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구역을 4개로 나눠야겠죠? 맞죠? 그리고 3대1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대1로 뭔가를 나눈다는 건 전체를 4개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4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4개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 3개를 쓴 거야. 이것도 이 바 전체가 1이라고 치면 이게 4분의 3이고 이게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3대1로 내분을 한다. 그게 길이든 넓이든 3대1로 내분을 한다라는 것은 전체를 이 2개를 더한 것이 전체가 되니까 그걸 분모에 갖다 주고 그리고 요거를 분자에 갖다 주고 R을 곱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R을 이만큼 R에서 4분의 3만큼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R을 내분을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R을 내분을 3대1로 한 거랑 1대2로 한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내분을 해서 적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OQ 길이, 그리고 QB 길이, OP 길이, PA 길이를 다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어요. 개수를 다 다르게 해서 그렇게 나타냈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받은 게 삼각형 OPQ의 넓이가 4루트 3이라는 걸 받았거든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요번 곱하기 그리고 요 각의 이 각의 사인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거든요.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대로 OPQ 요 삼각형의 넓이가 4루트 3인 걸 계산을 해주려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R 곱하기 4분의 3R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4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여기를 다 전개를 해서 구해주면 R이 8이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초에 구해야 했던 게 호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지금 세타 값은 이미 3분의 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R의 값만 구하면 됐는데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준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냈죠.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여기 중심각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삼각형에서 A 플러스
C라는 게 10이라는 걸 줬고 그리고 B의 각을 알려줬어요.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최대값 이런 말은 신경을 쓰지 말고 우선 넓이의 얘기를 했죠. 삼각형 넓이의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 공식을 쓸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옆에 이 그림에서 삼각형을 그려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그리는 거예요. A, B, C라고 길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삼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값이 A 그리고 C 그리고 B라는 각이 30도라는 거 받았죠. 이 그림에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변이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바로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죠. A랑 C랑 그리고 각 B를 이용해서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넓이 공식을 써주면 우리가 전에 문제에서도 넓이 공식을 썼던 걸 그대로 해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30도 그러니까 사인 B를 곱해서 이 넓이 공식을 써주면 우리가 사인 30도를 2분의 1이라는 걸 아니까 4분의 AC가 이 삼각형의 최종 넓이라는 걸 알았죠. 근데 4분의 AC의 최대값 4분의 AC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뭘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웠죠. 산술기하 평균은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썼어요. 지금 AC라고 두 문자가 곱해진 거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우리가 그때 배웠던 부등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산술기하 평균에 또 조건이 있었는데 두 수가 다 양수여야 두 문자가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었죠. A랑 C는 삼각형의 두 변이니까 변의 길이가 음수일 수 없겠죠. 0일 수도 없겠죠.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는 거고요. 산술기하 평균 식을 다시 써주면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루트 두 수의 합이 두 수의 곱다 이렇게 해서 합과 곱이 들어있는 부등식을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와중에 A 플러스 C는 앞에서 더해서 10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A 플러스 C에 10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 10을 대입을 해주고 양변에 2를 나눠주면 5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루트 AC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루트 AC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AC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줄게요. 양변을 제곱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니까 양변을 제곱해줘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25는 크거나 같다 AC보다. 우리 지금 AC의 최대값 구해야 되죠. 왜냐면 4분의 AC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니까 여기서 삼각형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C가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AC의 최대값은 25인 거죠. 왜냐면 AC가 될 수 있는 값은 25, 24, 23, 24겠죠. 그래서 최대값인 25를 대입을 해주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25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림을 그려줬죠. 그리고 네 변의 길이를 모두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가의 크기를 알려줬죠. 이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삼각형의 넓이만 구했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만 아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두 삼각형으로 나눠서 각각의 삼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단원에서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만 있기 때문에 사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우리가 앞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봤었죠.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어떤 경우냐면 사각형의 네 꼭지점이 모두 다 원 위에 점에 있죠. 원 위에 네 꼭지점이 다 있는 사각형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각 A 더하기 각 C가 180이라는 거예요. 각 B 더하기 각 D가 180이라는 거예요. 사각형의 내각의 합의 크기는 360도니까 그렇게 하면 다 더하면 360도가 되겠죠. 어쨌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로 나눠서 구해줄 거예요. 여기에 각 하나를 받았으니까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을 이용해서 각 A는 뭐인 걸 알 수 있어요? 180 빼기 45도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135도겠죠. 그걸 알고 우리가 이제 두 변과 끼인 각을 삼각형을 알고
여기도 두 변과 요 끼인 각을 아니까 요렇게 나눠서 BD라는 보조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둘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넓이를 구해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45도를 하면 되는데 요 위의 경우가 문제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사인 135도. 우리가 사인 135도를 배운 적이 있나요? 사인 135도라는 걸 배운 적이 없죠. 우리가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45도, 사인 90도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지만 사인 135도라는 걸 외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쓸 건데 뭐냐면 사인 135도라는 걸 180 빼기 45도로 바꿀 수 있죠. 왜 이렇게 바꾸냐라고 물어보면 왜냐면 우리는 180도에 대해서는 알고 45도에 대해서는 아니까 이렇게 아는 숫자로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인 180도 빼기 45도는 사인 45도다. 이렇게 쓴 게 왜인지 알까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사인 A랑 같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같냐면 요 파이는 180도고 요 각 A를 45도라고 했을 때 완전 똑같은 식을 그냥 45도를 A로만 바꿔서 써놓은 거죠. 이게 성립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우선 요 파이에서 파이 앞에 곱해진 수가 정수면 사인 값이 그대로 사인으로 가고 그리고 앞에 붙는 부호는 뭘로 결정된다고 했냐면 원을 그려봤을 때 파이만큼 요 점에서 파이만큼 갔다가 A만큼 빼서 요 이사분면에 있으면 사인 값이 플러스니까 앞에 플러스가 그대로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플러스가 붙는다고 배웠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사인 135도는 사인 45도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값을 아니까 요걸 구하고 요걸 구해서 더해주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A, B는 4고 B, C는 5인 평행사변형 ABCD라는 말을 했어요. 평행사변형 일단 뭐였죠? 두 쌍이 평행한 게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줬고 그리고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 길이 이런 거가 조건으로 주어졌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길이니까 지금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구하기 힘들겠죠. 무조건 그림이 없는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 A, B, C, D 순서대로 써서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고요. 평행사변형답게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한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고 우리가 A, B의 길이랑 B, C의 길이를 받았어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또 뭐였냐면 A, B의 길이는 곧 CD의 길이다. 여기도 4일 거고 그리고 B, C의 길이는 AD의 길이다. 여기도 5겠죠. 요런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공식을 써가지고 그 조건을 얻어내야겠죠. 우리가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에 우린 여기에다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거에 곱하기 2까지 해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었잖아요. 평행사변형 넓이 공식은 여기서 2분의 1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평행사변형이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거다 하면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B 여기 요 각의 사인 값을 곱해주면 돼요. 그 넓이가 10루트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요거를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면 요건 사라지고 여기는 20분의 10 루트 3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인 B의 값을 알아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대각선 AC의 길이를 구하래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요거를 말하는 거겠죠. 요거 우리가 이 대각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지금 마침 우리는 이 각의 사인 값을 구한 상태예요. 맞죠? 이 값에서 사인 값을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대각선 AC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어떤 경우에서 썼었죠?
앞에 메모를 해놨을 텐데 두 변을 알고 한 각을 아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아는 값이 3개예요. 그 와중에 나머지 한 변을 알고 싶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고 했어요. 완전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겠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서 대각선 AC를 구해주면 됩니다. 제가 다음 문제 가기 전에 개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여기 7-4 사각형의 넓이 파트를 보면 우리가 앞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평행사변형도 아닌 사각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이라는 거는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얘네끼리 평행하고 얘네끼리 평행해서 평행한 쌍이 두 쌍이 있는 사각형이었죠. 어느 변도 평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각형, 자유로운 사각형이 그냥 사각형이에요.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닌 그냥 일반 사각형인 거죠. 이런 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사각형의 대각선이 필요해요. 요 대각선 곱하기 요 대각선 곱하기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세타 값을 곱해주면 되고요. 그럼 문제로 다시 넘어가서 자 등변 사다리꼴 자 92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줬고 이 사각형의 넓이가 16이래요. 등변 사다리꼴 한 대각선의 길이는? 이라고 물었어요. 우리 사각형의 넓이 나왔으니까 사각형 넓이 구하는 식을 써야겠죠? 공식을 우리 앞에서 봤던 공식을 쓸 건데요. 우선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등변 사다리꼴은 뭘까요? 우리 우선 사다리꼴은 알아. 사다리꼴은 한 변만 평행한 쌍이 한 쌍인 평행한 쌍이 두 쌍이면 평행사변형이었죠. 평행한 쌍이 한 쌍인 사각형이어서 지금 보면 AD라는 변이랑 BC라는 변이 평행해요. 맞죠? 평행하는 변 얘네 평행하는 게 한 쌍만 있는 사다리꼴인데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와중에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이 특징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의 특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AC라는 길이랑 BD라는 길이가 같다는 특징이 있는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한 대각선의 길이잖아요. 한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두고 사각형 넓이 공식을 써봅시다. 사각형 넓이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한 대각선 곱하기 사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사인 값을 해서 곱해주면 16이 된다 라고 한 걸로 x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문제에서 대각선 AC의 길이를 20% 줄이고 대각선 BD의 길이는 10%를 늘린대요. 길이를 넓이고 줄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선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쓸 건데 태초의 사각형, 그러니까 줄여지지도 않고 늘려지지도 않았던 처음의 사각형의 넓이가 1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AC를 소문자 A로 두고 BD를 소문자 B로 뒀을 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그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는 100이다 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줄이고 늘린 변형된 사각형에 대해서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8A 곱하기 10분의 11B 곱하기 사인 세타인 거 알겠어요? 우리가 A를 20% 줄였대요. 20%를 줄였다는 건 뭘까? 우선 처음 거를 1로 놨을 때 1 빼기 100분의 20을 했다는 거예요. 1은 100분의 100이겠죠? 20%를 줄였다는 건 100분의 20을 뺐다는 거야. 그러면 10%를 늘렸다는 건 뭐야? 100분의 100에서 플러스 100분의 10을 늘렸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분모로 100이라는 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퍼센트를. 그래서 백분율이라는 개념의 정의 자체가 분모를 100으로 두고 그 중에 100분의 20을 20%라 부르고 100분의 10을 10%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백분율이 나오면 분모를 100으로 맞춰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내는 것이 100분의 80이고 맞죠? 여기서는 100분의 110입니다. 우리가 A라는 길이를 20% 줄였다고 하면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80이 되는 거고
B라는 길이를 10% 늘렸다고 하면 B 곱하기 100분의 1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을 다 약분을 하나씩 해준 상태로 쓴 거고, 그래서 변형된 사각형의 사각형 공식을 써본 다음에 우리가 변형되기 전의 사각형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변형되기 전의 사각형보다 달라진 게 뭐예요? 이 사각형을 보면 2분의 1 여기 똑같이 있고, A 똑같이 있고, B 똑같이 있고, 사인 세타 똑같이 있죠. 여기에서 곱해진 건 이거랑 이 수만 곱해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거의 값을 알려면 100 곱하기 10분의 8 곱하기 10분의 11을 해주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다.